자, 지금 인터넷상의 포탈에는 검색어 1등이 문재인 세월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못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저녁 8시 SBS 뉴스에서 이 중요한 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인양 논란과 관련해서 세월호가 한동안에 인양되지 않다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을 선고받고부터 곧바로 세월호가 며칠 만에 인양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저게 지금까지 안 올라오다가 박근혜가 탄핵되고 박근혜는 가고 세월호는 또 오른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이런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거 빨리 올릴 수 있는 건데 일부러 늦춘 거냐?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 사장이 인터뷰를 해서 하루에 늦어지면 3억인데 우리가 왜 그걸 늦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라고 보는데요. SBS가 세월호가 자기 대선에서 승리할 걸로 보이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5종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탄핵 직후 인양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해양수산부가 이 세월호 인양을 미루다가 뒤늦게 탄핵 이후 인양한 것이 자기 정권의 눈치를 봤다라는 취지의 해수부 고위공무원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정권이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제2차관을 만들어주고 수산 쪽, 그 다음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해수부에는 지금 차관이 한 명밖에 없겠지요.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이 해양, 물류 쪽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산 쪽도 있고, 또 해경이 해수부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에 있어서 해경도 가져다 준다. 즉 조직의 규모와 크기를 늘려준다라고 약속을 해서 세월호 인양을 좀 타이밍을 조절해서 탄핵이 통과되고, 그래서 대선이 3월 11일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는 시점에 세월호가 인양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수부 간부가 말했다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인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세월호 인양이 2년이나 이렇게 걸린 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가 국민의 관심사에 이렇게 빠지도록, 또 박근혜 정권 말기까지 가도록, 인양이 늦춰지도록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 왔고, 세월호에 대해서 동조하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나 좌파 진보 세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세월호와 인양과 관련된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과 또 그의 어떤 이 내용을 소재 삼아서 보도한 SBS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진도 백로강을 찾아서 분향소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작성했던 문재인 후보의 기록과 맞물리면서 세월호 인양 지연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보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금주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이 해도 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며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송금주 대변인은 선거에 맞춰 세월호 인양 연기를 거래한 문재인 후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런 것인가라며 세월호 인양 계획 이후 실제 인양까지 왜 2년이 걸렸는지,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2년간 눈물로 기다려야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진상을 밝히겠다. 국회가 나서야 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세월호 인양 거래에 얻은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을 하면서 박강원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이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인양이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SBS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세월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주장해왔다. 누구보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명예훼손이고 이것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세수부 2차관 신설을 약속하거나 거래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하면서 SBS에 정정과 사과 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고,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SBS가 어젯밤에 3시경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요, 오늘은 자신들이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의적 지연에 대해서, 고의적 지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사가 사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 보도해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될 정도라면 SBS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BS는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어제 아마 대선 토론 때문에 8시 뉴스를 좀 빨리 했을 겁니다.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나선다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 일부 방송을 통해서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 해당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채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보도한 거다.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에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상세한 취재 내용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SBS 행동이 웃기는데요. SBS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홍보수석을 전담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냈습니다. 청와대에 언론 담당하는 홍보수석은 SBS의 독차지였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에 SBS가 얼마나 이 정권과 가까웠는가 하는 것은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는데 SBS는 이번 대선에 초반부터 과거에 그런 신뢰가 있어서 그랬는지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하지 않은 많은 보도들을 하는 듯 비춰졌는데,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세를 좀 모아가니까 SBS가 이 문제를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런 정도의 보도라면 파장이 얼마나 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 PC 사건을 능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권이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보여왔던
자신들의 모든 행동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가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SBS가 지금 여론조사가 어젯밤 12시로 끝이 나서 더 이상 새로운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이런 형태의 미묘한, 한마디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과하고 해명해버리는 저가,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자, 이런 시기에 보도를 하려면 완벽하게 취재를 해서 완벽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한번 보도한 부분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SBS가 보인 행동은요, SBS가 8시 뉴스, 메인 뉴스에 나가는 기사를 이 제일 위에 있는 정치부 사회부장, 그리고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등의 결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자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러니까 문재인 측은 지금 SBS와 특정 정당, 그리고 이런 어떤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어떤 이 커넥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리하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특징이니까 뭐 그걸 언급할 가치는 없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세월호에 대해서 항상 정부 편을 들었고 유가족에 대해서 욕을 먹어왔고 세월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 입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홍준표 후보가 바로 문재인 후보 사퇴하라고 들고 나오고 국회에서 청문회 하자고 들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보수 진영의 반응이 희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국민의당이 지금 곧바로 박지원 대표부터 다 화력을 집중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짚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은 이 자신들의 이 친위 조직들을 동원해서 비열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글에다 시점이나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BS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한마디로 보도하고는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SBS가 어제 이 세월호 인양을 한 배경에 문재인 후보 측과 해양수산부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가 존재를 해서 세월호 인양 타이밍이 조절되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음날, 전날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해 부채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해양수산부 간부의 내용은 뭡니까?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해양수산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 두 쪽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자신들이 그 두 쪽을 걸어서 보도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해양수산부만의 문제다, 그렇게 보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 시기를 좀 조절했다, 이렇게 녹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사의 원래 취지가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내용에 충실히 보도하고자 한 의도를 담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후속 보도를 통해서 밝히겠다라는데, 이 일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대선 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밝혀야지, 대선이 끝나고 후속 보도를 해서 밝힌다면 그건 문재인 후보한테도 좋지 않고 그것은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해수부가 당선이 유력한 후보와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를 해놓고, 그 내용이 솔직히 말해 이거는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 갖다 바치는 거라고,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기 위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SBS는 저런 식으로 꼬랑지를 내리는가. SBS는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란이 대한민국에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권력의 기생예형 언론이 뭔가 예민한 보도를 작심하고 터뜨리고는 해명하고 사과한다면서 빠지는 저 태도, 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SBS는 언론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왜 이 뉴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역풍이 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태도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 문제가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라면 민주당 스스로가 오늘 청문회와 모든 기구를 가동을 해서 국회에 이 문제를 곧바로 짚어보자라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사퇴해야 되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보도를 한 SBS는 문을 닫아야 되는 양자택일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역시 진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대선일까지 왈가왈부하다가 끝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